오늘은 SK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SK의 눈물 보이시죠? 요거 뭡니까? 네이트온. 네이트온이 잘 됐으면 카카오톡이 없어지고 네이트온이 이렇게 갔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재들은 다 알죠.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잘 됐으면 이게 국내에 활기치지 못하고 싸이월드가 더 성행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거 네이트도 검색 사이트가 잘 됐으면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트 1, 2를 다투고 있었겠죠. 자, 근데 이 애들이 왜 안 됐을까요? 이 시기가 잘 되려고 하는 시기에 부딪혔어요. 뭐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리고 어플 개발을 조금 하지 제대로 잘 안 했나? 소홀히 했나? 뭐 그런 느낌이 강해요. 어플 개발이 조금 약했죠. 어플 개발을 잘했으면 이쪽으로 갔을 텐데 상당히 아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SK생명이 또 있어요. SK생명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SK생명이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 SK생명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SK생명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자, 이거예요. 1988년 대전생명보험이 창립되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사 허가를 취득했는데 1992년도에 중앙생명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97년에 SK그룹에 인수되어 SK생명보험으로 상호. SK생명보험이 1997년도에 생겼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국민생명보험과 한덕생명보험을 흡수 합병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005년에 SK생명이 미래에셋 금융그룹으로 인수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셋 생명보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미래에셋 생명보험이 2년 전에 PCA 생명보험을 또 인수합병했죠. 그래서 미래에셋 생명보험은 나름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잘 크고 있던 SK생명이 왜 갑자기 미래에셋에게 매각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은 이건 조금 오래된 뉴스인데 SK생명이 엄청 잘 나갔어요. 왜냐면 2004년도에 회계연도 3, 4분기까지 수입 보험료가 1조 47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7% 늘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SK생명은 인수합병도 통하고 나름 영업력을 크게 가져가고 있었죠. 아무래도 대기업의 지원을 받으니까 더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04년도 회계연도 상반기에 440원의 흑자를 냈고 연간 흑자 규모가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 장밋빛 전망,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왜 이 회사가 갑자기 미래에셋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지금 현재 재태원 SK 회장님이 SK글로벌의 1조 5천억대 분식회계에 따른 기업 손실에 책임을 지고 보유 중인 SK글로벌 주식 등 계열사 주식을 채권단에 내놓기로 했다. 무슨 말이냐면 SK생명의 주식을 SK글로벌, 지금은 이게 SK네트워크스가 됐어요. 요게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내놓으면서 SK생명을 이제 매각을 하기로 한 거예요. 요 분식회계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데 이 분식회계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어서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긴 했는데 이 당시에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출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최 회장의 그룹 경영권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다. 요렇게 되면서 SK 주가가 완전 바닥을 쳤어요. 완전 바닥을 치고 경영권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요 때가 조금 지나고 소버린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SK 기업을 통째로 먹을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딱 1,500을 가지고 SK그룹을 다 먹을 뻔한 엄청 희대의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이 사태가 얼마나 컸었냐면요, SK글로벌의 분식회계가 터진 직후 우리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분식회계가 뭐예요? 분식회계가 뭐냐면은 분식, 이게 하장분자거든요. 하장을 한다, 기업을 하장을 한다, 이런 말이죠. 즉
적자나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부채는 다 빼고 이익만 뻥튀기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하장 전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요게 분식이라는 말은 하장을 이쁘게 해서 기업이 엄청 뻥튀기 이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식집에서 먹는 뭐 그런 분식의 다양한 분야 이런 거 아닙니다. 하장을 이쁘게 해서 이쁘게 기업을 키운다, 장부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SK텔레콤, SK등 SK그룹주와 SK글로벌에 돈을 빌려준 하나, 우리, 좋은은행, 신한, 지주 등은 은행주가 폭락했어요. 분식회계 사건이 너무 금액이 크니까 1조 5천억의 분식회계가 있었으니까 엄청 컸어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530선, 지금 코스피가 2000을 약간 돌파하고 있는 시점에 530선 밑으로 주저앉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가. 그래서 SK 계열사들이 발행한 1조 7,800억 규모의 회사채 중 머니마켓펀드에 편입된 물량에 대한 환매 사태가 이어지면서 자금 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었어요. 엄청난 사태였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채권 시장도 SK글로벌 분식회계 발생 직후 5년 만기 국고채가 연 5%대로 올라섰고, 서울 외환시장의 미달러는 한때 1238원까지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건을 책임지기 위해서 SK글로벌이 지주회사로 있던 SK생명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매각이 되는 과정이 좀 재밌었는데요. 보시면은 SK생명이 매각되기까지 SK생명은 지난 2003년 3월 SK글로벌, 지금 네트워크스죠, 분식회계건이 발생하면 매각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해 9월 SK네트워크스 채권단과 한빛야의 SK생명 매각 계획이 발표되면서 현실화됐어요. 그러니까 SK생명을 매각하기로 한 거예요. 여론은 또 잠재우고 뭔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나마 아까 전에 봤듯이 SK생명이 굉장히 순이익도 증가하고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각을 하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SK네트워크스, 이게 SK글로벌이라고 했죠. 지금은 SKC 등 SK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97.37%를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하기로 채권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그럼 이 매각 과정이 엄청 재밌어요. 매각 과정이 왜냐면 보시면은 SK 인수를 추진했던 미국계 보험회사 메트라이프가 결국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왜냐면 SK생명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메트라이프가 제일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메트라이프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왔고, 모든 업계나 사람들은 다 메트라이프가 SK생명을 인수하는 걸로 봤어요. 근데 MOU까지 체결했는데 메트라이프 관계자가 노조를 비롯한 여러 이슈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SK생명 인수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게. 다 메트라이프에 간다고 봤는데 안 했어, 메트라이프가. 그러고 아예 이게 그냥 백지화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매각 가격이 여기 보시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2,900억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2,900억에 합의했는데 노조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뭐. 근데 이게 사실은 노조 이견이라는 게 약간 표면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표면적일 수도 있냐? 이걸 보시면은,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트라이프 국내사 인수 폭이 상습적이에요. 그러니까 메트라이프가 SK생명을 인수하기로 하고 마지막까지 갔다가 포기한 게, 메트라이프가 SK생명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대한생명 매각에도 참여했다가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근데 왜 얘네들이 갑자기 참여했다 빠졌냐 하면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무슨 합리적인 의심이냐 보시면은 메트라이프 이번 인수 포기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래요. 자, 어떤 석연찮은 게 많은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메트라이프는 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SK생명의 모든 정보를 파악했어요. 어떤 고객이 가입을 많이 했고, 몇 세에 많이 가입했고, 몇 세 때가 얼마를 가입했고, 어떤 상품을 많이 가입했고, 그걸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초에 대한생명은 지금 하나가 인수했죠. 가격 협상 중 돌연 인수 포기. SK도 인수 포기. 근데 SK는 어쨌든 정보를 전부 다 가져간 거잖아요. 메트라이프가. 보세요. 대한생명은 모든 자료를 메트라이프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생명도 SK생명처럼 모든 자료를 다 준 거야, 메트라이프. 그럼 메트라이프는 자료만 받고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정보의 AU 유출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SK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얘들은 파악만 하고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게 조금 시끄러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한 번쯤, 아닐 수도 있겠죠. 가격이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의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에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백지화되고 다시 미래에셋에 이제 이걸 가게 됐는데, 미래에셋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모델로 삼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거의 75%의 순이익은 보험회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도 우리의 미래는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이 보험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험사, 재보험사, 자산운용사, 사모투자회사 등을 거느리고 있는 투자지주회사죠. 그 중에서 보험사가 순이익의 75%를 책임지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모델로 삼아서 SK생명을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생보합격 5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SK생명이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2001년 이후 3년간 흑자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엄청 우량한, 미래가 밝은 그런 보험회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SK생명을 잘 기억을 못하냐면, 보시면은 1997년도에 SK가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2003년도에 매각을 해요. 최종적으로는 2005년도니까 이때부터 거의 매각이 추진됐어요. 영업기간은 2003년일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5년 정도밖에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일한 게. 보험회사 5년밖에 못했으니까 우리가 SK생명이 있었나 없었나를 기억을 잘 못하는 이유예요, 이게. 지금 한 25년, 15년 했으면 알겠죠. 겨우 5년 했으니까 거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거고 거의 모르는 거죠. 그래서 SK생명연수원 등 보유 자산 가치가 상당한다. SK생명연수원도 굉장히 그게 가치가 높은 그걸로 쳐줬나 봐요. 그래서 SK생명의 핵심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성장성과 그동안 투여한 자본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까 전에 매트라이프가 얼마에 매각 합의를 했다고 했죠? 2,900억이잖아요. 근데 이 미래에셋이 얼마에 SK생명을 인수하는지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2,900억이라고 했는데 미래에셋 보험업 진출 확정되면서 1,600억에 인수를 했어요. 2,900억짜리를 1,600억 원에 인수를 한 거예요. 엄청 싸게 인수했죠. 그래서 보험업에 진출했다. 거의 공짜로 주었죠. 미래에셋과 SK생명 대주주 SK네트워크스는 SK생명 지분 51%를 836억에 매매하는 본계약을 12일에 체결했다고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차차 나머지도 양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SK생명은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지고 미래에셋 생명만 남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양측은 설계사를 포함해 4천여 명에 달하는 SK생명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매트라이프가 우리가 인수 이거 결렬이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말이었냐면 직원을 자르겠다 한 거예요. 자르겠다. SK생명의 상당수를 거기에서 틀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미래에셋은 100% 다 승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용도 보장하기로 했고, 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싸게 매각을 했다. 그 승계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싸게 매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가자면, 미래에셋 건물 있잖아요. 이 번외의 이야기인데, 미래에셋 건물이 여기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이 미래에셋 건물이에요. 요 미래에셋 건물인데, 요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 건물의 주인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건물의 주인이 이분이에요. 이분 아시나요? 여기 던전 앤 파이트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요분이 던전 앤 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네오플에.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 하면 1,000억 원을 받았어. 1,000억 원. 경영권을 넥슨에 넘기면서 받은 돈을 이 빌딩 매입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샀어요. 요걸 그 당시에 850억을 주고 정도를 샀거든요. 850억 정도를. 이게 지금 얼마 됐을까요? 못해도 한 1,500억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이 건물이. 진짜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정말 이
대단한 거죠. 이건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아무튼 우리가 미래 에셋을 이야기하면 이런 것도 같이 유추하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근데 SK가 어쨌든 처음에 요 봤던 그림으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SK가 정말 잘 될 수 있었는데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SK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 SK생명도 SK생명이었지만 이거죠. 얼마 전에 어저께 SK바이오팜의 개인 문칙돈이 31조 IOP의 새 역사를 썼어요. 공모청약에 31조 사상 최대, 공모 주가 500%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효과도 한몫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선 경험으로 삼바가 어떻게 오르는지 봤으니까 같은 바이오, SK바이오가 500% 이상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엄청난 투자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SK가 더 이상 눈물을 안 흘리고 SK바이오팜이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유통 물량 적어, 내달 이상장 냉지 큰 폭 상승 기대, 상장 뒤 큰 폭 상승 기대. 청약률이 제가 청약률을 봤는데 300 몇 대 1이에요. 이거 엄청나죠. 이거가 되면은 큰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워낙 적금도 금리가 작고 우리가 투자할 곳을 많이 못 찾으니까 이렇게 SK바이오팜 정도 되면은 투자할 가치가 다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SK가 이제는 눈물을 안 흘리고 이걸로 승승장구, 지금 SK하이닉스도 어쨌든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SK는 더 승승장구해서 모든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SK가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